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9급 우정 서기보. 자, 한자 영역을 맡게 된 만덕쌤입니다. 자, 한자 쌤이 왜 여기 나왔냐고요? 자, 한자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계리직 시험을 보면은 이제 한자 문제가 있죠, 그죠? 한자 문제 딱 달랑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그 두 문제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티쳐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 두 문제라고 여러분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왜냐? 문제 수는 두 문제지만은 배점이 5점입니다. 5점. 자, 그러니까 이 5점의 영역은 뭐냐? 공무원 시험에서 5점의 영역 합치면 이제 10점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그립니다. 자, 어마어마한 이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 한자 시험 두 문제 인해서 탈락이냐, 합격이냐, 자, 이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자 배우는 게 어디 쉽습니까? 평소에 내가 한자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 그러면 도움이 좀 될란가? 그렇지 않다면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포기했던 분도 계시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용어부터 좀 알아볼게요. 계리직, 우정서기보. 자, 여기서 계리직이 뭡니까? 이제 계리직 시험 보면 계리라 말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한자가 뭐냐면 세개자에 다스릴 리 또는 정리할 리자입니다. 즉 뭐냐? 계산을 해서 정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합격을 해서 하게 된다면 업무가 뭐냐? 자, 우체국 창구 있죠, 그죠? 그 창구 앉아서 자, 열심히 계산하고, 컴퓨터로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문서 정리하고, 자, 이런 역할이죠, 그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우정이란 말은 뭐냐면 우편 업무라는 뜻입니다. 우편 업무. 자, 과거에 구한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체국, 신식 우체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정국이라 했죠, 그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혹시나 몰라요? 여러분들 면접 시험 보는데 계리가 뭐니, 우정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전략 딱 돼 있는데, 자, 이 전략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자, 그걸 이제 제시를 좀 해놓았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한자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한자에서 고급 한자까지 당연히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영역이든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뭐 알아야 풀죠. 다 한자로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일주일에 딱 몇 시간? 3시간. 여러분들 큰 돈 들여서 큰 맘 먹고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못 낸다면은 이거 정말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3시간 정도 상용 한자를 좀 익혀야 됩니다. 자, 실제 출제 문항은 2문제고요. 문항당 배점은 5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제 10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평소에 한자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그래도 한자는 알지만 한자어를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항공사에 들어가서 자, 급수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것, 내가 필요한 급수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한자를 모르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어, 한자, 생활 한자어, 한문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습한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어 영역이 있고 한자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 한자어. 자, 한자하고 생활 한자 묶어 놨지만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 단순히 한자를 읽을 줄 아느냐 또는 그 한자어로 이루어진 말을 이해할 줄 아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자, 생활 한자어. 그 다음에 한문 영역. 자, 이게 제일 어렵죠. 한문을 이제 문장으로 쭉 만들어 놓은 거죠. 한 글자도 못 읽겠는데 이 문장으로 내놓으면 정말 강감합니다. 머릿속이.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영역을 나누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도 역시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엄두도 못 냈던 그런 한자 공부, 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 영역 보면 성어 영역. 자, 성어 영역 같은 경우는 주제별 한자 성어. 자, 이게 있는데 실제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오냐 하면은 글을 한 개 내줍니다. 글을. 그리고 빈칸을 내주고
그 빈칸에 들어갈 성어를 고르라. 문맥에 맞게 어울리게. 자, 그런 문제. 또 자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서로 뜻이 통하는 성어를 고르라. 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성어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와 뜻이 통하는 여러 개의 성어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및 한자어 영역 보면, 자, 이거 앞에서 얘기했지만 급수 동영상 이걸 참고로 하시고요. 자, 한자의 도금, 반대자, 일자, 다음자, 특히 여러분들 교재에 일자, 다음자 정리되어 있죠, 그죠? 요거 특별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자, 다음자. 무슨 말이냐면은 한 글자 속에 뜻과 소리가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소리가 여러 개는 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즐거울 낙자다. 즐거울 낙자. 우리가 대표 뜻으로 즐거울 낙자를 하는데 요 글자 속에 뭐가 있느냐? 자, 노래라는 뜻으로 쓰이면 소리가 악으로 변하고 즐겁다 할 때는 락으로 변하고 좋아하다 할 때는 요로 변하고 자, 이렇게 한 글자 속에 뜻과 소리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봐둬야 돼요. 이게 시험 내기에 딱 좋은 거거든요. 한자 영역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잘못 읽기 쉬운 한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한자어 뜻풀이. 자, 이런 거 역시 네이버 카페 항공사에 가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 한자어 보면 이제 간지, 절기, 나이, 세시풍습, 가족, 호칭. 야, 평소에 들어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들으면 국어 시간 나오면 정말 머리 아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죠.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시댁 뭐 이런 그 식구들 만나면 이제 서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약간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나마 호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간지, 절기 이런 거 좀 약간 아직도 익숙하지 않죠, 그죠? 자, 이런 부분도 역시 공부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문 영역. 자, 한문 영역은 뭐냐면 기출 문제 속의 명문 내용 암기. 이 명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런데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자, 명문 같은 경우는 논어. 자, 논어. 자, 공자의 얘기를 적은 책이죠, 논어. 자, 논어에서 인용된 문장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한시. 이 한시 문제도 거의 잘 안 빠지고 잘 나오는 문장 영역입니다. 한시. 자, 논어, 한시. 자,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우리 교재 속에 있는 문장 구절 또 한시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중요 부분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간에 정리한 내용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 정도는 쉽게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 정도는 쉽게 풀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꾸준한 복습과 질문으로 완전 암기. 자, 복습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내가 마법사도 아니고요. 자,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시험 전날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책을 갖다 머리 위에 탁 들어요. 그리고 탈탈탈 털어. 그러니까 글자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야. 책은 다 백제가 돼버리고. 자,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라는 게 꾸준한 이제 복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네이버 카페 항공사 질문의 방에 들어가서 자꾸 물어봐야 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서 알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한국사 속의 한자어, 자, 이런 거 질문해도 됩니다. 한국사 속의 한자어, 자,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어 영역입니다. 성어. 자, 성어는 뭐 사자성어도 있고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고사성어 같은 경우에는 즉 이야기가 있는 성어죠.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되는 거죠, 유래. 그래서 자, 유래 또는 직역을 통해서 속뜻을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뜻입니다. 속뜻. 글자 그대로 뜻보다는. 그리고 이 성어를 어떤 경우에 쓰느냐, 자,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낭중지추 보겠습니다. 낭중지추. 자, 낭중지추 군계 일학백미. 자,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하려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핵심 부분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이 낭자. 자, 낭자 무슨 낭자냐면 주머니 낭자입니다. 주머니, 호주머니. 추자, 송곳 추자입니다. 송곳, 뾰족한 송곳. 자, 이 두 글자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냐 하면은 주머니 속에 송곳. 자,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튀어나오겠죠, 그죠? 뾰족하니까, 그렇지. 자, 그다음에 군계일학.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무리군 닭계. 그다음에 학자. 새 학. 그러면 닭무리 속에 학이라는 뜻이죠. 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닭이 여러 마리 있는데 여기서 학 한 마리 있다. 하얀색 그 흰빛을 가진 학이 한 마리 있다. 자, 그럼 눈에 어떻게 합니까? 잘 띄겠죠, 그죠? 눈에 잘 띕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흰백자의 눈썹미, 흰백 눈썹미. 자, 여기서 눈썹미자를 잘 알아두고요. 자, 그럼 세 개의 성어의 공통된 의미는 뭡니까? 공통된 의미. 눈에 잘 띈다는 얘기죠. 숨어 있어도 눈에 잘 띄고요. 여러 명 중에서 눈에 잘 띄고요. 하얀 눈썹이니까 더 눈에 잘 띄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세 성어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 자, 여럿 중에서 돋보인다. 여럿 중에서 돋보인다. 여럿 중에서. 그다음 실력이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어 공통된 뜻. 자,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식지게. 자, 여기서 고자는 뭐냐 하면은 잠시란 뜻입니다. 잠시. 자, 그 다음에 실식, 쉬다. 쉬다. 잠시 쉬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석상대 보겠습니다. 하석상대. 자, 아래하 돌석자, 위상자, 누대대자입니다. 누대. 누대. 자, 이걸 우리말 속담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아랫돌 빼어, 아랫돌 빼어, 윗돌 개기. 자, 위에 돌이 하나 빠져서 아래쪽에 있는 돌을 한 개 빼가지고 거기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 임시적인 방법이죠. 임시적인 방법. 완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봉지책 보겠습니다. 미봉지책. 자, 알아둬야 될 글자는 요겁니다. 깨매다. 깨멜봉. 그 다음에 꿰책. 꿰책. 자, 미봉지책이란 말은 뭐냐면은 역시 임시로 깨매놓은 궤책입니다. 임시로 깨매놓은 궤책. 자, 옷이 떨어졌어.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이거 옷을 꼼꼼하게 지금 깨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급한 대로 대충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꼬매놓은 거. 자, 그런 얘기입니다. 동족방뇨. 자, 얼동자. 자, 발족자죠. 그 다음에 오줌요자. 요거 두 개. 자, 그럼 언발에 오줌 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발에 오줌 눈다. 자, 언발에 오줌을 누면은 당장의 언발은 조금 녹일 수 있겠지만 시간 얼마 안 돼서 다시 얼겠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동족방뇨. 자, 그러니까 이 네 성어의 공통점 뭐냐? 뭡니까? 임시방편이죠. 야, 맞습니다. 임시방편. 자, 그 다음에 결초본 아주 유명한 성어죠, 그죠? 유명한 성어. 자, 풀초자. 그 다음에 은의 은자. 자, 요거 두 개 기억을 해두고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풀을 맺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풀을 맺어 은혜를 갚는다. 자, 이거는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풀을 맺어서 은혜를 갚아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풀을 맺어서 은혜를 갚아줬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 이까지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각골난망 보겠습니다. 뼈골자. 뼈. 그 다음에 이질망. 자, 그러면 뼈에 새겨서 잊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뼈에 새겨서 잊기 어렵다. 자, 이렇게만 풀이해 놓으면 무엇을
자, 무엇을 읽기 어려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적어두느냐? 은혜. 은혜. 은혜를 뼈에 새겨서 읽기 어렵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럼 죽어서도 은혜를 읽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백골난말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역시 백골이라는 것은 죽고 나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초보원, 각골난망, 백골난망은 다 무엇과 관련인 뜻이다. 자, 죽었어도 은혜를 잊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죽었어도 은혜를 잊지 못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걸 일일이 다 외우려 하기보다는 키워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정해놓은 키워드 있죠, 그죠? 이런 키워드 몇 개 정도 글자를 외워두고 이 글자가 나왔고 이 글자 나왔으니까 이게 참 바로 이런 뜻이었지, 이거와 관련 있는 뜻이었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두는 겁니다. 자, 그게 싫다면 여러분들은 한자를 처음부터 상세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바쁘잖아요, 사실. 그죠? 바쁘니까. 자, 그 다음에 혹세무민, 곡학악세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혹자는 미혹할 혹. 자, 우리 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쉬운 말로. 꼬실 혹. 꼬시다. 사람을 꼬시다. 자,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자, 세상을 꼬시는 겁니다. 세상을 꼬셔가지고 약간 사탕 발린 말로 꼬셔가지고 뭐하냐? 백성민자죠, 그죠? 백성을 뭐냐? 유혹시키는 겁니다. 유혹. 자,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고 거릇되게 이제 알게 하는 거죠. 진실을 가리고 잘못된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 국화가세의 약간 뜻이 비슷한데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입니다. 아첨한다. 아첨한다.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을 왜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왜곡시킨다. 역시 그릇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릇되게 한다. 자, 그래서 혹세무민이나 국화가세. 자, 둘 다 좋은 뜻은 아니죠, 일단. 안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나쁜 뜻. 그러니까 세 사람을 이렇게 다 꼬셔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겁니다. 자, 혹세무민, 국화가세. 자, 그 다음 마격지읒, 간포지교, 수어지교, 금난지교, 질환지교, 중마고, 금속지교. 뭐가 좀 길죠? 그죠?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 찾았습니까? 바로 뭡니까? 공통점. 자, 버두자가 들어가 있고요. 사길교자가 들어가 있고. 다 그렇죠. 끝 글자가 사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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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두, 사길교. 자, 그러니까 요걸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친구죠. 사귀다. 사귀다란 말은 자, 친구 사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사자성어의 마지막 글자에 버두자나 사귈 교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다 무엇과 관계 있다? 친구와 관계 있다. 친구와. 그런데 이걸 좀 세세히 들어가다 보면은 또 그 의미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면은 자, 친구 얘기를 쭉 내주고 나서 이 상황에 어울릴 수 있는 성어를 고르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격지읒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글자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없다. 자, 거스름. 그러니까 거스름이 없는 친구. 뜻이 잘 맞는 친구입니다. 뜻이 잘 맞는 친구. 마격지읒. 자, 그 다음에 관포지교 보겠습니다. 이 관은 사람 이름입니다. 관중. 그 다음에 포수가. 자, 두 사람인데 이 이야기가 좀 깁니다. 긴데 이 포수가라는 사람이 친구인 관중을 친구로서 정말 잘 대해줍니다. 자기를 오히려 낮출 만큼 잘해줍니다. 그래서 관중과 포수의 사귐.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의 어떤 마음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아주 절친한 사이를 말합니다. 절친. 요즘 말로 절친.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와 같은 사귐. 자,
물고기는 물에 떨어져서 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역시 절친, 매우 친한 사이. 자, 금난지교 쇠금자 이게 난초입니다, 난초. 난초. 자, 쇠라는 것은 단단하죠, 그죠? 우정이 단단해, 우정이. 난초라는 것은 향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정도 단단하고 그 친구들 간의 어떤 느낌, 그런 게 아주 좋은 사귐을 말하는 거죠. 금난지교. 질환지교, 금난지교. 자, 얼핏 봐도 이제 알겠죠, 그죠? 한 글자 차이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자, 중마고우 같은 경우 뭐냐 하면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옛꽃자, 옛꽃. 자, 옛날 친구입니다. 옛날 친구. 소꿉친구라 하죠, 그죠? 아주 어릴 때부터 사귄 친구. 아주 어릴 적부터 사귄 친구. 중마고우. 자, 금석지교는 역시 요거와 또 역시 뜻이 비슷한데 쇠와 돌처럼 우정이 아주 단단한 친구. 쇠와 돌처럼 우정이 단단한 친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사이를 나타내는 성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정리하자면 일단 버두자나 사귈교자 들어갔다. 그러면 친구와 관계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본다면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키워드, 자, 이런 글자들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진퇴양난. 자, 여기서는 뭐냐? 나아갈 진, 나아가다. 물러서다, 물러서다. 그 다음에 자, 요걸 알아둡니다. 어렵다.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나아가기도 물러서기도 어렵다. 이런 뜻이죠. 아이고 어쩔까? 이럴까? 말까? 시댁에 가야 될까? 말까? 아, 고민되네.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힘들 것 같고 자, 이런 경우 많죠, 그죠? 자, 고리무원. 자, 역시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냐? 외로울고, 외로울고. 그 다음에 없을무도울원. 자, 외롭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하기가 힘들겠죠. 무슨 일을 하기가. 사면초가 자, 고사성어입니다. 자, 사방이, 이거 사방이, 여기 얼굴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기는 방향이에요, 방향. 자, 사방이 초나라 노래입니다. 초나라 노래. 초나라 노래. 자, 이건 고사성어인데요. 항우와 유방의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 사방이 초나라 노래라는 말은 뭐냐면은, 유방의 군대가 그 항우가 있는 성을 둘러싸는데, 이 둘러싸고 나서 이 항우가 초나라 사람이에요. 초나라 사람. 장기전으로 갑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빙 포위만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 항우의 군대들이 아주 굶주리게 됩니다. 식량이 못 들어오니까. 식량이. 그래서 이 항우의 군대들이 막 지쳐갈 무렵에 이 유방이 자, 쓴 작전이 뭐냐? 이때다. 자, 생각하고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초나라 노래를 성을 빙 둘러싸고. 그랬더니 군사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무래도 지금 지쳐 있는 상태니까, 아유, 어디선가 초나라 소리가, 고향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이제 힘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항우가 싸울까 말까? 이대로 싸웠다면 다 전멸할 건데, 그래도 안 싸우면 내 체면이 또 이거 말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삼인초가 사고무친. 자, 여기서는 돌아보다, 돌아볼고, 돌아보다. 자, 친자는 친할 친, 친하다. 자, 어디를 둘러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와 친한 사람이 좀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내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성어들의 공통된 뜻은 뭐냐? 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나아가기도 어렵고, 물러서기도 어렵고, 시댁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갈 수도 없고 자,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투석
일항격석 중과부적 보겠습니다. 자, 한강 알죠, 그죠? 한강. 요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강. 자, 뭐냐? 던지다. 던질투. 자, 한강에 돌 던집니다. 자, 한강에 있다만 돌을 한 개 던졌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해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죠? 안 일어납니다. 자, 일항격석. 자, 알. 계란입니다, 계란. 자, 치다. 자, 뭐냐면은 계란으로 돌을 친다. 계란으로 바위 친다. 누가 깨집니까? 당연히 계란이죠, 그죠? 바위가 깨질 일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중과부적. 무리. 이거는 적다. 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대적하다. 대적하다. 자, 뭐냐면은, 자, 많은 수를, 무리는 많은 수죠, 그죠? 많은 수를 적은 수로 대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많은 수를, 적은 수로 대적하지 못한다. 자, 이게 중과 부적.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힘이 적으면 힘이 센 사람한테 뭐 한다, 뭐 하지 못한다. 달려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적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한강에 이만한 돌 한 개 던졌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즉 힘이 작으면 큰 상대한테 당할 수가 없다. 또는 작은 힘으로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한강투석, 일항격석, 중과부적. 자, 그 다음에 동상이몽, 표리부동, 구밀복금, 명정복배. 자, 이게 아주 유명한 성어입니다. 자, 많이 쓰이는 성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고요. 자, 뭐냐면은 가틀동 침상, 침대, 침상상자, 다를이, 다르다, 꿈몽, 꿈. 즉 같은 침대에서 잠은 자지만은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다른데. 자,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자, 같은 일을 하지만은 서로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서로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표리부동. 자, 여기서 긋, 겉, 그 다음에 속. 자, 안이부 가틀동. 극과 속이 같지 않다. 극과 속이 같지 않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죠? 겉다르고 속다르다. 뭐 요즘 막 장사라든지 상거래에서 이런 경우 많이 당하죠, 그죠? 인터넷 실제로 이제 게시해 놓은 물건하고 내가 실제 주문해서 받은 거하고 이게 다른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 눈에 겉으로는 좋은 거 이제 표시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그 까보면 속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거, 내가 원했던 거와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바로 그 표리부동. 구밀복금 입구자죠, 그죠? 밀자는 꿀이며 꿀.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칼. 자, 입에는 꿀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자, 입에 꿀 바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들 있죠, 그죠? 아주 달콤한 말들 있죠, 그죠? 자, 그런 말 하면서 딱 돌았으면 두고 보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모습 보이고 뒤에서는 아주 음흉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면정복배. 자, 얼굴면자 따르다. 그 다음에 배복자, 등배자. 자, 얼굴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마주보는 앞에서는 따르는 척하면서, 자, 그 등을 돌리는 겁니다. 등을 돌리는 거. 등을 돌리는 거. 나중에 돌았으면 등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돌았으면.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성어의 공통된 뜻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게 대표적인 뜻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극과 속이 같지 않다. 다르다. 극과 속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온갖 안양 다 떨다가 돌았으면 두고 보자. 이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어불, 성설, 언어, 도단, 자가, 당착, 모순. 모순은 아는 말인데, 그죠?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 성어죠. 자, 말씀, 어자, 말. 자, 이룰, 성자, 말. 자, 말이 말을 이루지 못한다. 말이 말을 이루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 말 같지 않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언어도단. 역시 말씀은 짜죠. 그죠? 말씀. 길도. 자, 요게 뭐냐면 끊을 단자입니다. 끊을 단. 자, 언어의 길이 뭐했다? 끊겼다. 언어의 길이 끊겼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결이 안 되겠죠, 그죠?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자가 당착. 자, 앞에 거는 필요 없고요. 자, 당자가 무슨 당자냐면 부딪힐 당, 밀당자입니다. 착, 붙을 착. 자, 뭐냐면은 자기가 한 말이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부딪힌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충돌이 났다는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말의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가 당착. 자, 모순은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죠, 그죠? 모순. 방패하고, 창하고, 방패. 유명한 얘기죠?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한 말도 못했다는 얘기. 이 창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네요. 말이 안 되죠. 저도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게 뭐, 다 이 네 가지 성어들은 다 뭡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기죠. 말의 앞뒤가 안 맞다. 말이 말 같지 않다. 말이 논리에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수구, 초심, 망운, 지정 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이게 좀 어려운 성어인데요. 머리 숫자, 초자는 처음 초자입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우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여우. 자, 여우는 특이하게 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자, 특이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를 향해서 이게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향해서 머리를 향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머리수 처음 초 머리를 자기가 처음 태어난 곳을 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한다. 수구초심. 자, 망운 지정 바라보다. 구름운. 자, 정은 우리가 많이 알죠, 그죠? 정정자.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는 정인데 이 구름이 둥실둥실 떠서 어디로 가느냐? 고향 쪽으로 갑니다.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서 멀리 있고 객지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구름이 고향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구름을 따라서 봅니다. 고향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망운 지정 역시 글자만 봐가지고는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구초심, 망운지정. 자, 수구초심은 여우를 생각하고요. 망운지정은 고향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생각하세요. 고향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 자, 망운지정. 자, 또 계속해서 보면 자, 성어들이 좀 많습니다. 주제별로 나눠놓은 성어죠. 많이 알고 있어야 또 시험에 유리합니다. 자, 백년하청, 연목구어. 자, 100년 정도는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하자가 우리가 보통 물하자, 강하자로 하는데 여기서는 고유명사입니다. 뭐냐? 중국에 있는 큰 강 이름 중에 하나 황하입니다. 황하. 자, 그다음에 말글청. 자, 여러분 황하의 황자 무슨 황자인지 아십니까? 황하의 황자는 누를 황자입니다. 누를 황. 왜? 누른 흙탕물이 흐른다고 했어.
근데 이게 뭐 한 며칠 동안만 뭐 공사한다고 며칠 동안만 그렇나요?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게 누런 흙탕물이 흐른다고 해서 이 황하라고 그래. 황하라 이름을. 지금도 누런 흙탕물이 흘러요. 황하. 자, 그러면 100년이 지나면 황화물이 맑아진다. yes, no 아니죠. 맞다, 틀리다. 뭡니까? 틀리는 거죠. 수천 년을 흘러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황화물은 계속 누런 흙탕물이 흐릅니다. 자, 그걸 생각한다면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변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백년하참. 자, 연목구어 보겠습니다. 자, 이 연자는 여기서는 오르다. 오르다. 자, 구자가 구하다, 찾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자는 물고기여. 즉 뭐냐면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 왜 뭐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게. 뭡니까? 물고기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물로 가야지 물가에 가야지. 근데 왜 나무에 올라가? 그러니까 자 이 성어를 어떨 때 쓸 수 있습니까?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연목구어는 자 일처리의 융통성이 없는 사람, 일처리에 융통성이 없는 사람. 자, 이럴 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냐면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 절대 불가능한 일. 자, 연목구어 백년하천 유명한 성어입니다. 유명한 성어. 자, 그 다음에 과유불급 욕속부달 보겠습니다. 과유불급 욕속부달. 자, 과자는 여기서 뭐냐면은 지나칠 과자. 지나치다 정도가. 그 다음에 급자는 미칠 급. 정신이 아니라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유자가 같을 유자입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프다고 뭐 밥을 많이 먹었어요. 뭐 너무 배고파서 하루 3끼 분량을 한 번에 다 먹었어. 자, 그러면 내 속이 어떻습니까? 속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내가 조금 모자라게 먹었어. 조금 모자라게 먹으면 그래도 아무 영향은 없죠, 그죠? 아무 영향. 탈은 없죠, 그죠? 많이 먹으면 배탈 나지만 조금 먹으면 뭐 문제 없습니다. 조금 모자라게 먹으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지나침은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좀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 부자 있잖아요, 그죠? 요게 시험 문제 한 번씩 또 잘 나오는 그런 한자인데 이 부자가 발음이 불로 나기도 하고 부로 나기도 합니다. 불로 나기도 하고 부로.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걸. 자, 아미 부자 뒤에 첫 소리가 첫 글자가 티귿이나 지읒으로 오면 얘는 부로 읽힙니다. 자, 예를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 뒤에 있는 글자 발족자죠, 그죠? 발족. 자, 발족자 첫 소리가 지읒으로 시작했죠, 그죠? 지읒. 그러면 이제 얘를 뭘로 읽으라는 얘기입니까? 부로 읽으라는 얘기죠. 부.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뭐냐? 뒤에 글자가 급이잖아요. 급. 급. 자, 급이면 자, 첫 소리가 디귿, 지읒 아니죠, 그죠? 상관없죠, 그죠?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로 읽으라는 얘기입니까? 불로 읽으라는 얘기죠. 불. 불. 그래서 뒤에 오는 글자의 첫 소리가 티귿이나 지읒이면 부. 그게 아니라면 불로 읽어라. 자, 이런 게 의외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출제하기도 좋은 문제고요. 한자 영역에서 자, 과유불급, 그 다음에 욕속부달. 자, 빠를 속자입니다. 빠를 속. 빠르다. 자, 달, 도달하다는 뜻입니다. 도달하다. 자, 그러면 뭐냐? 빨리 하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빨리 가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흔히 뭐 이제
교통 캠페인 광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빨리 가려다가 저승길 빨리 간다. 좀 약간 가장을 좀 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차근차근하게 풀어 나가야지 괜히 욕심이 앞서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이런 심정이겠죠, 그죠? 내가 한자 실력은 굉장히 많이 딸리고 그런데 공부는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아주 대충 본다든지 아니면 아주 뭐 이걸 갖다가 아예 포기해버린다든지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가 할 건 하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소부달. 네. 자, 그다음 혼정신성, 반포보원, 반이지희, 호천만극, 풍수지타. 자, 유명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 무엇과 관련된 성어들이냐? 자, 혼자는 저녁 혼자. 자, 신자는 새벽 신자 키워드입니다. 자, 저녁에는 정하고 새벽에는 살핀다. 역시 다 생략되어 있는 말이죠.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하고 새벽에는 문안을 살핀다. 편히 주무셨는지 이걸 살펴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효와 관련 있는 글자죠, 그죠? 효와. 저녁에 부모님 잠자리 좀 살피고 정하고 새벽에는 문안 인사드리고 자, 그리고 효와 관련 있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반포보원 같은 경우 뭐냐면은 먹일 포자 먹이다. 그 다음에 은혜 은자. 도리어 먹여서 은혜를 갚다. 도리어 먹여서 은혜를 갚다. 자,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까마귀가 나옵니다. 까마귀. 보통 사람들 까마귀 하면 이 흉조라 그러죠. 깍깍 하면 뭐 약간 불길한 거, 안 좋은 일. 또 온몸이 또 새카맣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이런 흉조로 이제 많이 알려진 새인데, 근데 실제로 이 까마귀라는 새는 새끼가 크면은 먹이를 물어가지고 어미한테 갖다 준다고 합니다. 어미한테. 보통 새들은 다 안 그렇거든요. 나중에 지 먹을 것만 이제 생각하지 부모한테 안 갖다 주거든. 그런데 이 까마귀는 특이하게 새끼가 어미한테 먹이를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먹여서 은혜를 갚다. 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까마귀, 포은. 자, 이거 기억해 둡니다. 까마귀, 포은. 반이지희 역시 고사성어인데요. 자, 얼룩 반자입니다. 얼룩. 그 다음에 희자는 놀희자. 놀희자. 놀다. 자, 70세 된 노인이 자기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70세 된 노인이 이 얼룩무늬 예전에 이제 그 뭐지 각스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 어디 있죠, 그죠? 이 군데군데 뭐 이거 기워놓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기워놓은 그런 옷을 입고 어머니 앞에서 애처럼 아주 막 재롱을 떨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70세 된 노인이 누가 요즘에 이렇게 합니까?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얼룩무늬 옷을 입고 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고사니까 그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70세 노인이 70세 노인 얼룩 옷을 입고 부모 앞에서 재롱 떨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부모가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역시 효하고 관계 있겠죠. 효. 호천만극. 자, 앞에 호자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천, 하늘 천자죠, 그죠? 망, 없다. 극, 끝이. 자, 하늘처럼 끝이 없다.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임금의 은혜, 임금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끝이 없다. 자, 그런 말인데, 자, 무엇이 하늘처럼 끝이 없냐 하면은 부모의 은혜, 부모의 은혜가 하늘처럼 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천만극. 자, 그다음 풍수지탄. 자, 풍수지탄. 바람풍. 그다음에 수는 나무수.
그 다음에 탄은 탄식하다.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시구절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막 불어. 그래서 나무를 흔들어대. 자, 나무를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나무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 자식은 나중에 커서 내가 이 다음에 꼭 성공해갖고 우리 엄마 아빠 아주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뭐 외국 여행도 해드리고 아주 뭐 편하게 효도해야지, 크게 효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모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사람이라는 게 언제까지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꼭 우리 부모님께 크게 효도해야지 생각하지만은 부모님은 그 시간을 다 못 기다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시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살아 계실 때에 효를 다하지 못함을 탄식한다는 얘기입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은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지 못함을 탄식한다. 자, 여기 효와 관련 있는 성어 있죠, 그죠?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게 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이 내용들이. 고사를 알아야 되고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키워드,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거 꼭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다음 또 성어. 자, 근묵자흑 건주자적 당구풍월 맹모삼천 돼 있는데요. 자, 가까울 근 가깝다. 묵은 먹입니다. 먹. 우리 서희할 때 쓰는 먹 있죠, 그죠? 자,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 해진다? 까매져. 새까매져.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까매진다. 왜? 먹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자, 건주자적 마찬가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붉다. 붉다. 자,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개져. 붉은색. 여기서 이제 주자는 주로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인주 있지, 인주. 도장 찍는 빨간 인주. 그걸 이제 표현하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당구풍월. 자, 집당. 집당자인데 여기서는 서당이라는 뜻입니다. 구는 개구, 멍멍이. 자, 그다음에 바람풍 달월. 자, 뭐냐? 서당께 3년이면 풍우를 얻는단 말이 있죠, 그죠? 바로 그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표현해 놓은 거죠. 서당께 3년이면 풍우를 얻는다. 서당에 오래 살고 있다면 걔도 나중에 짓을 어떻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하늘천 따지, 뭐 막막 이렇게 짓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고. 맹모삼천. 자,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 음만 뜻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맹자. 뒤에 어머니 못자죠, 그죠? 자, 석삼까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딱 감이 올 거예요. 맹모삼 딱 하면 딱 나올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어머니들이죠. 대한민국 어머니들이라면 모를 일이 없죠. 왜? 이 자식 교육 때문에 이 꼭 한 번씩 들어봤던 말입니다. 맹모삼천. 맹자 엄마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얘기죠. 깊은 산속에 살았더니 이 맹자가 맨날 밖에 나가서 장례 치는 것만 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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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배웠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람이 많은 시장 들어갔더니 뭐 골라 싸요 막 이런 얘기만 또 배워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당 옆으로 갔더니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글 공부를 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건묵자흑 건주자적 당구풍월 맹모삼천 다 무엇과 관련 있는 말이에요? 환경의 중요성이죠. 환경. 사람이 처한 그 환경에 물들어간다는 얘기죠. 환경. 자, 그래서 이 키워드는 바로 환경. 주위 환경. 환경과 관련 있는 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어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공, 이산, 마부, 작침. 자, 요거는 이제 음만 알아두세요. 음만. 사람 이름이니까. 우. 그 다음에 옮길이, 옮기다. 자, 우공이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 대체 이걸 뭐 가능한 일인가? 자,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게 됩니다.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 산을 없애는 거는 가능해도 산을 옮긴다.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성어가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이거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산을 어떻게 옮겨? 이건 안 될 일이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러면 뭐다? 하면 된다. 이겁니다. 하면 된다. 우공이란 사람이 산을 옮기기로 한 그 마음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산신령이 이 우공이란 사람이 좀 대단한 놈이 아니구나. 저놈의 고집을 내가 꺾을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산을 번쩍 들어서 옮겨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공이산, 자, 뜻은 뭐냐? 하면 된다. 정반대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마부작침, 자, 갈다, 부, 도끼, 침, 바늘. 자, 키워드. 갈다, 도끼, 바늘. 즉 뭐냐면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 만들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끼 두께 아주 두껍죠, 그죠? 바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늘다라죠, 그죠? 이걸 어느 세월에 밀어가지고 이 바늘을 만드느냐. 역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되긴 되는데 이건 너무 그래도 현실성이 없다. 불가능할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석하기 쉽겠죠, 그죠? 마부작침. 근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 이거 고사성어거든요. 과거 준비를 하던 한 그 학생이 선비라 해야 되겠죠, 그죠?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막에 들렸는데 이 할머니가 열심히 이제 도끼를 갈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할매 뭐 하셔? 했더니 이거 바늘 만들려고. 했더니 선비가 이게 그 두꺼운 도끼를 갈아서 어느 세월에 바늘 만들어? 그냥 하나 사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호통을 치는 거죠. 떼끼. 이놈아, 도끼가 비록 두껍지만은 내가 이걸 계속 갈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얇은 바늘이 되지 않겠냐. 자, 이 말 한마디 해줬더니 이제 이 선비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사를 알아야 이제 이 속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역시 하면 된다. 자, 여러분. 우공이산 마부작침은 자, 얼핏 보면은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지만은 요거는 고사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삼순구식 호구지책. 자, 삼순. 자, 요게 뭐냐면 10일.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 순. 아홉구 밥식. 자, 삼순이면 며칠입니까? 30일이죠. 한 달이 한 달. 한 달에 몇 끼 먹어? 9끼. 한 달에 9끼밖에 못 먹어. 왜? 다이어트 하려고? 아닙니다. 가난했어. 먹을 게 없었어. 그럼 아주 매우 가난한 삶을 나타내겠죠, 그죠? 한 달에 9끼밖에 못 먹으면 요즘에는 뭐 있어도 잘 안 먹죠, 그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자, 그리고 자, 옆에 호구지책. 자, 호자는 풀칠하다 있죠, 그죠? 풀호자입니다. 자, 입구자. 그럼 입에 풀칠하는 계책이죠. 입에 풀칠하는 계책.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계책입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계책. 그러니까 삼순구식 호구지책은 둘 다 매우 어려운 삶과 관련이 있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삼순구식 호구지책. 자, 구일모 조족지열 장애 일속 보겠습니다. 자, 아홉구 소우. 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내가 좀 한자 좀 배웠다 해가지고 이거 손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털모자입니다. 이거는 털모. 자, 이 세로획이 오른쪽으로 꺾여 있거든요. 손수자는 세로획이 왼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자, 9마리 소 중에서 털 하나. 소 한 마리의 털이 몇 가닥입니까?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이 계산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죠. 자, 소 한 마리의 털은 셀 수가 없죠, 그죠? 그 중에서 털 하나면은 굉장히 적은 양이죠. 조족지열, 자, 세조, 발족, 피혈, 세 발의 피죠, 그죠? 세 발의 피. 자, 사람들이 보기에 세 발의 피, 그 피 나봤자 얼마 된다고? 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새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야, 그건 너 인간들의 생각이고 내 발은 굉장히 크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사람들 생각에서 보면은 세 발의 피. 오늘 얼마 안 되는 양이죠. 자, 창의 일속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창자가 푸를 창, 푸르다. 바다해, 그 다음에 조속, 또 쉽게 말하면 좁쌀. 좁쌀. 자, 푸른 바다에 좁쌀 하나, 저 남태평양 바다에 좁쌀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바로 되죠, 그죠? 이해가 바로 됩니다. 자, 그러면 구일모, 조족지열, 창의일속 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주 적은 양, 전체에서 매우 일부분 이런 말이죠. 뭐 빙산일각 이런 말도 좀 더 있는데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 참 많이 내는 문제가 뭐냐면은 숫자가 들어간 성어들 있죠. 숫자가 들어간 성어들. 자, 이 빈칸 만들어 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을 뭐 구하라. 아니면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의 뭐 곱을 구하라. 이런 문제 참 많이 냅니다. 이거는 한자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 사칙 연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죠? 그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내기 딱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다음에 마이, 동풍, 우이, 독경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말마, 기, 동력동, 바람풍. 말기에 동쪽 바람이 분다. 자, 어떤 바람이 보입니까? 동쪽 바람이 불면, 서쪽 바람이 불면, 남쪽 바람이 불면. 자, 말은 아무 반응이 없다. 우이, 독경. 소기에 읽다, 읽을 도. 경은 여기서는 글경자, 책경자입니다. 소기에 책 읽어주다. 소기에 책 읽기. 소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만화책을 읽어줬어. 그러니까 소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안 보이죠? 반응 안 보입니다. 자, 이걸 한참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또 문제예요. 자, 마이동풍, 우이독경. 자, 그러니까 아무리 일러주어도 못 알아듣는 것 또는 누가 옆에서 하는 말을 그냥 흘려 듣는 것, 무시하는 것. 자,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마이동풍, 우이독경. 옆에서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들어. 자, 그 다음에 객반 위주, 주객전도, 적반하장. 자, 이 말이 참 많이 들어봤죠. 적반하장,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 객, 손님객. 자, 여기서는 반이 중요합니다. 도리어. 주는 주인주. 이 실제 시험에 이렇게 한글 음을 달아주면 참 편하겠죠, 그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이렇게 음을 안 달아준다는 얘기죠. 한자만 그냥 쭉 내놓고 알아서 풀어라 이거예요. 자,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되다.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되다. 도둑이 빈집인 줄 알고 물건을 훔치러 왔는데 주인하고 딱 얼굴을 대면하게 된 거야. 그래서 도둑이 깜짝 놀라고 주인 보고 야, 너 누구야?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 이 집 주인인데 너 누구야? 그래서 도둑이 내가 도둑이니까 소리 지르면 안 되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리 질러야 될 사람은 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둑이 주인처럼 너 누구야?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얘기죠. 자, 객반이주, 주객전도는 이 똑같은 말입니다. 주객전도 똑같은 말. 적반하장. 자, 적자는 도둑입니다. 도둑. 도리어. 자, 장자만 알고 있으세요. 장자는 몽둥이. 그러니까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 든다. 몽둥이 들어야 할 사람은 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성어의 공통된 뜻은 뭐냐? 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뭐 하는 겁니까? 뒤바뀌는 거죠. 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뒤바뀌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업참, 마속, 견이, 치명, 대의, 멸치. 자, 참자를 알아둬야 됩니다. 참자, 배다. 배다. 뭐 참수란 말이죠, 그죠? 그때 쓰는 말처럼 배다. 마속은 이제 마속인데, 자, 요건 사람 이름입니다. 마속. 자, 총나라의 장수인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자, 울면서 이 마속의 목을 베었다. 마속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뛰어난 장수지만은 이 군기를 위해서, 군율에 따라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죠. 이 마숙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게 자신만만하다가 이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아군의 큰 피해를 이제 입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숙을 참 뛰어난 장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군기를 딱 세우려면. 그래서 죽였다는 얘기죠. 견이치명, 자 볼견자 아시죠, 그죠? 위자, 위태할 위, 위태하다. 자 목숨명, 자 위태함을 보면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위태함을 보면 목숨을 내놓는다, 위험함을. 자 뭔가 위험한 일이 있는데, 아이고 내부터 먼저 살아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좀 구해줘야지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자 대의멸친, 의자는 옳다. 자 멸자는 사라질멸. 친자는, 여기서 친자는 뭐냐면은 친척. 자 대의, 크게 옳은 걸 말하는 거죠. 크게 옳은 것. 자, 크게 옳은 것을 위해서, 자, 친척을 뭐 한다? 멸, 사라지게 한다. 물리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참 많죠, 그죠?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힘없고, 힘없는 가까운 사람은 저 멀리 두고, 힘있고, 근세가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뜻을 위해서는 내 가까운 사람이라도 좀 부정한 일을 하거나 뭐 나한테 뭐 옳지 않은 방법을 권유하거나 이러면 이제 뭐 한다. 자, 떼낸다는 얘기입니다. 떼낸다. 자, 크게 옳은 것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뭐 임진왜란 때 자기 가족 걱정이 왜 안 됐겠어요? 됐겠죠, 그죠? 자기 가족도 당연히 걱정이 됐는데, 나라를 구하는 게 대의이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시고 급선무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거 보면 대의멸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어의 주제를 표현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대의멸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사소한 가까운 사람들도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일을 위해서는. 자, 청탁 거부 보겠습니다. 청탁 거부. 자, 청탁, 청할 청, 부탁할 청자입니다. 자, 거자는 막을 거자입니다. 자, 청탁을 거부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No, 이런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청탁 거부. 청렴결백. 자, 일념자를 알아둡니다. 일념자. 이게 바로 청렴할렴. 자, 뒤에 이제 백자만 알아두세요. 백자만. 백자는 흰 백자인데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청렴하고 깨끗하다. 자, 이것만 봐도 이 네 글자의 뜻은 바로 다 이해했습니다. 공명정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공명정대. 자, 그러니까 뭐냐? 일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하는 거죠. 공정하고 분명하게 한다. 자, 청렴결백, 공명정대, 청탁거부. 자, 다 관련이 있는 성어들입니다. 자, 다음 성어. 자, 금이야행, 금이환양. 자, 이 두 성어는 서로 반대입니다. 자, 반대인데 뜻이 반대되지만 워낙 이게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뜻이 다음 밑줄 친 말의 내용과 반대를 이룰 수 있는 성어를 고르시오. 자,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금자는 비단금, 비단. 자, 야자는 밤야.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닌다.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옷이라지만 밤에 돌아다니면, 어두운 밤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알아준다? 뭐, 안 알아준다, 이 얘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입니다. 알아주지 못하는 일. 자, 반면에 금이 환양, 돌아오다. 돌아오다. 자, 향, 고향. 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을 돌아오다. 그러면 자, 무슨 뜻입니까?
출세해서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두 개 반대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거미야행, 거미환양. 자, 같은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개는. 알아주는 일, 알아주지 못하는 일, 그 다음에 출세해서 돌아오는 일, 성공해서 돌아오는 일. 자, 조변, 석계, 조령, 모계, 고려, 공사 3일. 자, 아침조, 아침. 변할변. 고치다, 고칠게. 자, 그러면 조령무게와 조변석계는 왠지 뭔가 글자 구성이 비슷하죠, 그죠? 같은 글자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일단 이 두 개는 쉽게 같은 뜻을 가진 성어라는 걸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변석계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친다. 조령무게 아침 명령해서 저녁에 고친다. 자, 내일부터 등교 시간 10시입니다.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조례 시간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음 원래대로 9시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저녁에 또 고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주 바뀐다는 얘기죠. 뭔가 제도, 정책이 자주 바뀌다. 자, 그런 뜻입니다. 고려 공사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는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고려, 나라 이름. 공적인, 공평할 공, 공변될 공. 그래서 공사라면 공적인 일입니다. 고려의 공적인 일이 3일을 못 간다. 고려 말 어지러운 시대에 나라에서 어떤 정책 한 개 만들어 놓으면 그 정책이 3일을 못 가고 또 바뀌고 사라지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제도나 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뜻의 성어들이고요. 백척간두, 누란지, 풍전등화. 자, 요걸 알아두세요. 자, 백척이라 말은 길이 다닙니다. 길이 다니, 길이. 자, 간자는 장대간. 자, 백척이나 되는 높이의 장대 위에 서 있다. 자, 이렇게 외나무 그 장대 있는데 길다란 장대, 그 백척 높이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보는 사람이나 거기 서 있는 사람이나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누란지위, 싸타, 계란. 자, 그래서 계란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 계란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 풍전등화 많이 들어봤죠, 그죠? 등불등. 바람 앞에 등불. 바람 앞에 꼭 끄질똥 말똥 하는 거. 매우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전긍긍 보겠습니다. 전전긍긍. 자, 싸움전, 싸움전. 자, 그 다음에 이길긍, 일길긍. 우리가 전전긍긍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애를 태우는 거, 그런 전전긍긍. 그다음 전전반측. 자, 이게 곁측자, 옆이란 뜻입니다. 옆. 요 구를 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밤에 제대로 누워 자지 못하죠, 그죠? 옆으로 뒤집었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전전긍긍, 전전반측. 자, 어떤 고민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전긍긍, 전전반측.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사자성어를 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많이 길었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사자성어를 볼 때 키워드, 동그란 표시한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만 열심히 좀 외워두면은 네 글자 다 몰라도 다 이 글자의 성어의 뜻을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것만이라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